또 하지마 계속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선진정책 너무 발표하고 이거 선거법 사무총과 이거 아니냐 또 대변인 논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이게 또 기회다 싶었는지 새해 들어 민생을 주제로 열고 있는 국민 토론회에 대해서 야당에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젯밤에 동아일보 기자에게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생 토론회는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누리새는 우리지. 4월 총선과 관련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 최 목사님이 천공과 총 4차례 만남을 했는데 그중에 3차례의 만남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셨어요. 영상을 찍었다고 지금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없다. 네. 오케이. 최재형 목사와 천공의 만남.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의 소리에서 내신 기자회견을 지금 열고 그리고 알렸고요. 이제 내신 기자회견에 천공을 만나서 천공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 증거가 될 만한 네, 그런 네, 것들을 포착을 했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 네, 2023년 5월 9일이라고 5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선명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2023년 5월 19일에 저 뒤에 대통령실이 이 훤히 내다 보이는 창을 뒤로 하고 자기가 저기를 막 주무르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천공을 사진으로 담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게 몇 번째 만남이신 거죠? 저기 마지막 만남. 마지막 만남.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백그라운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나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채택해 주지 않고 보도를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사화하지도 않았으면서 사설에서는 또 그걸 뭐 여사가 뭐 사저로 가라는 둥 뭐 이런 웃지 못할 언론 기능과 역할에서는 이분이 최재형 목사예요. 공감이 안 되는 천공을 만난 김건희 만난 사이즈에 실지 않고 사설이 나가는 건 없죠. 문자가 나가는 건. 그러니까 근데 골 때리는 일이에요. 그런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조중동이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너무 이 사건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세요. 서울의 소리와 김성수 TV 이렇게 상주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네. 국내 언론도 뭐 왔고 왜 대한 지금 언론들 이렇게 대한 언론도 나라가 왔지만 개판인지 그래서 그분들 앞에 다 드러나요. 이 네. 사건에 대한 보시면은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장희수 기자는 취재 기자로서의 자기 또 이야기를 발언했고 네. 또 우희종 교수는 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서울의 소리 대표께서 이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꼭 불언천리하고 다들 모였는데 뭔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막대기로 좀 다음 2탄을 이 나라가 보여주는 왜 것이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망가졌는지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왜 이 모양인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보여주게 겁니다. 됐는데,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저는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오면 열심히 캐리어가 소모품이 될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 강연을 갔는데 해운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해운대 호텔에서 천공이
강연을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네. 강연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렇게 유튜브 강연하듯이 그런 식의 강연이죠. 그때는 천공이라고 안 그랬고 진정스승이라고 말을 하더만요. 진정스승. 네, 이름을 또 천공이라는 바꿨어요? 말은 네. 최근에 3, 4년 전에 나온 얘기고 네. 그때는 진정스승이었어요. 네. 제가 만날 때는. 그랬고 저는 이제 북한 강연을 했고 한 80명 놓고 그랬는데 그날 밤 천공에 가까운 스텝 중에 한 사람이 키가 큰 분이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오호. 반색을 하면서 오. 제가 통일운동하는 재미교포라는 걸 알고 굉장히 또 반색을 하면서 명함도 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있었는데 그날 저녁 8시쯤에 천공 측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허. 저분도 그때 스위트룸에 천공이 묵고 있는데 예. 저를 와서 티타임 한번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갔습니다. 스위트룸에 가서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 나누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한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눈 겁니다. 와.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물어봤죠. 이게 정치 집단이냐 종교 집단이냐 요서부터 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지금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뭐 이런 거를 내가 경청도 하고 또 내가 내 얘기도 했죠. 나는 남북을 오가면서 통일운동을 하고 이런 남북 화해 협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통일운동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기자회견 때도 안 했는데 천공 측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천공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걸 그날 이런 유튜브 찍는 같은 고급 카메라로 찍었어요. 자기들이 아마 소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튼 저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그날 대화가. 또 새로운 것도 알았고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뭐 고아가 돼가지고 뭐 2살 때 저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부산에 있는 어느 험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7년 동안 그렇게 남이 푸닥거리하고 무당이 굿하고 한 음식만 먹으면서 산속에서 쓰레기만 줍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어허.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남이 버리고 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쓰레기만 줍고 살았다. 그 마음이 참 고와서 내가 또 점수도 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분도 저를 서로 번호를 교환했는데 받지를 않고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반복 예. 항공사상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꽉 차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아마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로스앤젤레스 지부, 뉴욕 지부 자기들 조직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혹시 내가 로스앤젤레스 사니까 혹시 좀 뭔가 조직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이 몇 번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아주 공백 상태에 있다가 디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인간이 디올백 받은 완전히 거요. 마무리하고 영상 여러 파일을 건이죠, 가지고 여러 건. 있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할 때도 저한테 접견을 마치고 일어날 때 목사님 5년 임기 안에 제가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듣고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 궁금했고 또 여러분이 다 공개됐던 2차 동영상 있잖아요. 예. 2차 동영상에서도 워딩이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라는 예, 얘기부터 예. 많이 나왔잖아요. 예. 도대체 뭔가는 이게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가정교사가 있다라는 걸 내가 직감을 한 거야. 그래서 설마 입법부지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천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공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로. 그랬는데 우리 김 대표님도 잘 알다시피 천공이 뭐 기자들을 만나 줍니까? 누구도 안 만나잖아요. 지금 뭐 아무도 안 만나고 본인의 독자 활동만 하고 병원도 있고 뭐 아무도 근접할 수가 없죠. 논란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본인도 조심하느라고. 근데 내가 연락을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고 경남 하천 대인사가 있는 하천에 지금 본거지가 있어요. 또 뭔가 거기 프로젝트도 있고 거기서 올라와서 저를 자기 용산의 집무실에 초청을 해서 만남이 성사된 거죠.
그 장면을 조금만 한번 볼까요? 서울의 소리 영상을 아, 그럴까요? 네, 잠깐 아, 보시면서. 준비됐으면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디올백 이후에 첫 번째 만남. 디올백이 9월에 들어갔잖아요. 네. 첫 번째 만남의 그 시기가 2022년 12월입니다. 12월 내가 LA로 들어가는 그 당일이에요. 당일날 공항 가는 복장을 다 하고 용산에서. 세네 시간을 만난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막 임박하도록 만난 거죠. 자 보실까요? 네. 그레이트 베리어리. 한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막 임박하도록 만난 거죠. 자 보실까요? 아주 짧은 내용. 여기를 알고 그거를 아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멋있네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전 현수막 저거요.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여기까지. 이야 제가- 여기까지. 아니 몰카의 달인이 되셨는데요. 이제는 각도 딱 나는- 맞춰가지고. 나는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네. 통일운동 강사, 남북문제 강사 음. 그 캐릭터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디올 목사, 몰카 목사, 샤넬 목사 이런 닉네임이 뭐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럼 붙었는데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부정하진 않겠어요. 어찌됐든 사실은 저게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을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네. 대낮인데도 네. 버티컬을 쳐놨길래 네. 나는 알고 있었죠. 나는 알고 있었지만 저 너머에 대통령 청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능청을 떠는 거지. 대낮인데 왜 이렇게 껌껌하게 버티컬을 쳐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공이 벌떡 일어나서 자랑삼아 자랑스럽게. 버티컬을 쫙 쳤는데 등 뒤에 대통령 청사가 딱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 하하하하. 저러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천공은 저를 재미교포로서 목회자로서 통일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를 존중하고 뭔가 교류하기를 원하고 네. 또 6, 7년 전에 이미 서로 만났던 그런 어떤 교분이 있어서 만나준 건데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했고 네. 그런데 내가 기자들처럼 일선의 기자들처럼 속사포로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나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푹 치고 돌아가서 질문 하나 던지고 또 이제 다른 얘기 둥글둥글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을 대화한 거고 그렇게 해서 3차례를 만남을 가졌는데 2차례는 용산 초호와 천공의 집무실에서 또 한 차례는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4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게 아예 그 값을 미리 주고 제가 준 겁니다. 제가 그 비용을 제가 내고 그렇게 천공과 만남을 가지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제 2월 달에 이게 2탄이 나갈 건데 아마도 그러나 그게 영상이 있다 없다는 나는 여기서 말 못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제 상상에 맡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내가 천공한테 다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천공을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은 내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형 목사 속에는 평소에도 검사가 100명, 기자가 100명 들어가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당국자들도 북한에 가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북한에서도 교차 검증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그것처럼 천공과 관련 세들은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내가 천공에게 다 질문했고 답을 얻어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이것이 또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절묘한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편집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12시간이 넘으니까 이 중에서 다른 개인적인 말이라든지 이제 막 도입을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걷어내고 딱 필요한 질문들 중심으로 또 편집을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나 이거 이런 얘기 안 나눴어요. 우리 어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하고 오늘 첫 출연하는 방송인데 오늘 여기저기서 수십 군데가 사실 연락이 오고 출연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디올백보다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관심이 많은데 왜 이걸 보도는 안 해요? 열심히 기자회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도는 안 해요? 디올백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보도 안 했죠? 나 다 취재하고 카메라 촬영 다 했어요. 네. 보도 이제 저기 취재를 근데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MBC만 보도했던 거 기억납니다. MBC는 보도 안 했죠. 그 다른 걸로 했죠. 예, 그러니까 제목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하고 우회적으로 하고. 우회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좀 간질나더라도 이것을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또 천공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적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대통령실의 자료도 따야 되고 천공의 강연도 따야 되고 또 제가 찍은 어떤 뭐 영상물이 있다면 거기서도 발췌해서 이 세 가지 교차 검증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영상 기술자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댓글을 보면 빨리 공개하라 빨리 까라 뭐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내부 사정을 모르셔서 그런 거고 예. 아니 요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울적해지는 이유는 천공이 뭐라고 자기가 그 가르쳤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고스란히 정치에 반영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maybe 너무 참합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진짜 다양한 그 경험을 또 하시면서 또 공부한 부분에 또그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참담하지 참담해. 저런 사이비들을 보면 한눈에 알아보시죠. 진짜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참 너무나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에콰도르에서 어저께 검사 할 수 없어요. 예. 사살해버리잖아요. 마피아 그 땡단들이 이 천박한 대낮에 사회의 어떤 그 수사 검사를 그 진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즉흥적인 말이에요, 사실. 즉흥적인 참담한 말이 세상입니다. 정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지지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 나쁜 정치인들이 난무하고 대통령 내에 민주당도 또 그걸 공천하고 예, 천공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이 인물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을까? 예, 예.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데 다들 추상적인 거고 이런 건 내피셜은 다 필요 없으면 나는 그런 걸 항상 배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고통을 왜냐하면 느끼고 있잖아.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그래서 입에서 이 나가는 지금 영상이 말들, 중요한 거예요. 내 손으로 쓰는 책들 왜이 지경이 이런 됐는가? 내용들은 다 논문으로도 각주로 인용되고 굉장히 이제 직접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북한 만나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은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는 배우가 누군가.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렇지. 인간관계. 대통령 내외에게 충동이 얼마만큼 국정농단과 모든 이런 영향력에 있어서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작동이 됐는가를 저는 주력을 해서 그런 걸 뽑아내고 발췌를 하고 그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독특한 대화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인의 입에서 토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엄청난데요. 본인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붙어서 정책을 막 설명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거기서 그 어설픈 정책이 또
나와서 어떤 비참한 결과들을 끌어오는지가 한눈에 다 보이면 이거는 뭐 대박이에요. 이 가치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에 그냥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는 거고 이건 탄핵 사유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버티컬을 쳐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버티컬을 쳤다고 했을 때 옆에서 어느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그분이 신경의 이사장입니다. 그렇죠. 항상 천공 가는 곳에 있는. 네네. 그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이 뭐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예. 또 과거 여러 유튜브 매체들이 그분에게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로 뭐 불륜설이라든지 그게 이건 그냥 단지 설은 아니죠. 예, 불륜설은 아니고 그냥 재판 기록까지 관계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왜 대낮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쳐놓습니까 했더니 기자들이 이 주소는 공개가 됐으니까 기자들이 지금 망원 렌즈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불편하지만 버티컬을 쳐놓는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이게 그 영상을 보면 아까 그 영상 앞뒤를 보면 예. 그러고 기자들이 그 밑에 건물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은 경호가 철저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구에서부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고급 오피스텔이라. 근데 어느 누구도 기자들이 주차장에 진을 치고 입구에 진을 치고 망원 렌즈로 봐도 다 거절을 했는데 최재형 목사라는 인물은 무장해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3-4시간 동안 3차례를 이런 일도 대화를 했다는 묘한 거는 일이요. 예. 정말 큰 수확이 아닌가 싶고요. 아, 그렇습니다. 큰 예, 사건이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대화 상대가 돼야 되는데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걸 참으면서 이 대화를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난 변죽을 맞춰주고 또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주고 아주 약간 그 장면은 전응함. 거의 뭐 아주 앞질이 앞질. 굉장히 폭력적이고 리액션이 아주 이거는 파쇼적이고 거의 뭐 오스카상 후보에 올라가실 만큼 어디 시간을 써주지도 않았을 올 텐데 연말에 그 캐릭터에 완전 오래 올 보시던데. 연말에 무슨 뭐 이렇게 올해 무슨 뭐 상 주는 게 없으면 김성수 TV에서 김성수 하나 TV에서 연기 대상 뭐 하나 좀 하나 제가 주셔야 더군다나 문화평론가니까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연기 대상. 주십시오. 예. 나 선거 여사가 자꾸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 자꾸 발언하는 게 너무 나는 쇼킹하지만 누군가가 가정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해서 천공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천공이었던 게 이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 내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증이에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추정으로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니고 있는 대미관, 대일관, 대북관, 통일관 이게 그냥 저한테 다 포착이 되고 증거 채집이 된 겁니다. 대미관, 대일관, 대북관.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관점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를 보면은 뭐 시골 동네와 동네를 합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는 아주 기염을 토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은 가능하지.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동안 통일의 시금석을 쌓겠습니다. 뭐. 밑거름을 초석을 놓겠습니다. 네. 통일의 토대를 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울리거나 그것도 사실은 벅찬 일이거든요. 근데 일어나는데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한테 던진 말이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누가 시킬 것도 아니야.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그냥 던진 말은 아닌데 이 무모한 말들이 그게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특정한 연도를 말해줬어요. 통일되는 해를. 천공이요? 예. 천공 어르신께서 몇 년도에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아니, 해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통일 그 탑, 뭐, 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강령,
8천만 결혈하는 언어 이런 건 전부 다 싹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걸 천공은 노린 겁니다, 이거. 네? 천공이, 네. 나 이거 털어놓으면 안 되지만, 우리 성수 씨를 위해서 털어놔야 되겠다. 요 정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구독자가 뭐 슈퍼챗이라도 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좀 잠잠하죠? 아니, 좀 그냥,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무도. 이거 자, 더러운 잠깐 날이에요, 구독자는 이거. 늘어났습니다. 이 더럽고 잠깐 아주 동안에 음흉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잠깐 동안에 비참한 구독자가 세상이 30명이 늘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네. 택도 없죠, 그거 가지고. 예. 505명에서 지금 구름처럼 몰려야죠. 535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털어놔야 되겠네요. 제가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네. 강연을 하는데 내가 그랬죠. 선생님, 내 강연을 선생님의 신도들한테도 한번 강연을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렇죠. 내 북한 강연 뭐 파워포인트 있고 PPT 쏘아주면서 내가 좀 잘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야. 왜요? 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북한을 바로 알리고 북한이 왜곡된 거를 내가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예.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너무 8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날조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북한 자료와 정보들을 예.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북한을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강연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완충작용 일을 하고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급행열차가 서로 달려서 충돌하기 직전에 이게 작동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그렇지 들어봐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나같이 완충작용을 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극과 극으로 치달아야 된다는 거야. 극과 극으로 치달을 때 저쪽도 아주 그냥 여열이 날 때 최고조의 악이 바칠 때 이 통일 카드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천공의 이론입니다. 내 이론이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만 들어보세요. 그런 이론을 하길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강연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면서 강연을 못 하겠다는 거야, 내 강연을.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내 강연을 결국 안 했잖아요. 네.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코바나 컨텐츠는 곧 이사를 하기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새 간조로 들어가면 강연해 주시오 해놓고도 강연을 안 해줬잖아. 그 이유가 그래서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치닫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전쟁이 엄청나게 쏟아놓으면 내가 지금 이거. 전쟁은 아니 일어났어. 이게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는 예, 것 같아요. 예, 한국은 나는 군대를 안 가다 왔다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을 또 무슨 불순 세력으로 노동자들을 빨갱이 세력으로 네. 얘기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여기 안에 포함이 들어갔을 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봤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게 보시면 그 됩니다. 사이에 10명 더러운 세상인 게 더러우지. 비참하고 45명이 됐습니다. 뭔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가. 1000명이 될 때 3일 동안 1000명 3일 동안 1000명이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만들어 번씩 나와서 주시옵소서. 예. 왜냐면은 외국의 기자들하고 이렇게 우연히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최소한의 소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윤석열은 그냥 내일 되면 갑자기 진짜 뇌가 포맷된 것처럼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사실은 마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아침에 누가 프로그래밍을 해주듯이 이 천공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나온 어떤 그 내용이 그냥 입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은 이게 나라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기도 한 게 외국에 이제 기업들이 있고 또 외국의 자본들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국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일 그 스승의 말 한마디에 입에 뒤집어지면 김정은이 제일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한테 감언이설에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정권이 바뀌면 휴지 조각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논의를 하고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렇게 약을 그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네. 알다시피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렇죠. 정상적인 언론들이라면 누가 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허용을 하겠습니까? 언론들이 만약에 제정신인 언론들이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대선 후보에 거론되는 것조차도 싹을 잘랐을 겁니다. 정상적인 언론들이라면. 그리고 출마했었을 때도 이건 용납이 안 되고 벌써 아웃됐을 텐데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또 거기 추가되면 거기에 이 뉴 라이트라고 하는 이 조직이 시스템이 작동돼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조중동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 뉴라이트 세력들, 또 검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같이 합작품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정말 그 카르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중동 논설이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좌파만 척결해도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거든.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동을 했거든요, 윤석열을.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계를 탄압하니까 지지율이 올랐고, 내부적으로는 좌파 척결, 문파 척결, 전 정권 척결, 이재명 제거, 외부적으로는 부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다 미국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고 모두의 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나라를 이제 심각하죠. 네,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하늘높이님도 그 서울의 소리에서 했던 이화 그 목사님 저 정규 방송되면서 이화집 김성수 TV하고 김성수 TV 들어보세요. 예? 왜 요모양 옆골이 됐는가? 왜 우리가 얘기하는 법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저런 악기 설치고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만든 민주주의의 튼튼한 반석이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가. 그리고 윤석열의 대북관, 대미관, 대일관이 왜 저렇게 돼버렸는가. 왜 독도를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가.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려 버렸는가. 그게 다 천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청소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 특별법을 거부하는 이유,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또 젊은이들이잖아. 결혼 출산 대책을 장려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이유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죽음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국가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그 무책임함으로 책임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내 패등기치고 사고 원인 분석을 하지도 않고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배우가 그 조종자가 누구냐. 배우가 그게 천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있지. 천공 말고 여럿 있지. 뭐 신천지도 있고 다 있어요. 동의교도 있고 다 있어. 일제 신사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이제 실체가 그대로 영상으로 잘 보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떡국 굽고 오늘은 차무침 도토리묵을 써가지고요. 도토리묵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별미예요. 고소하고 비 오는 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떡국을 구워 먹으면서